네,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8거래 연속 나타나는데 현물은 딱히 방향성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적은 시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M증권 이동근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보니까요. 그래도 상승 상위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쪽, 아까 전에 브리핑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의 그 딥페이크 악용 기술 활용한 쪽에서 보안주 수혜받는다라고 하니 이쪽 좀 강하고, 또 그동안 끌어주던 쪽에서는 확실히 오늘 오전장부터 바이오주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그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해보니 1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타나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체크 필요해 보이고, 펩트론도 9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체크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오주에 있어서의 이제 추가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가인데, 기관 순매수 상위 5위의 유한양행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동근 팀장님께 점검해 볼게요. 확실히 믿을 건 바이오처럼 보여집니다. 팀장님, 바이오 적극적으로 공격하신 분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기 진입이라면 바이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더 좋은 일밖에 없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 걸까요? 일단 전망은 긍정적이신지요? 사실 이제 그 8월 5일 시장의 급락이 시작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바이오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좀 안정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하락폭도 좀 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등도 좀 빠르게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물론 100만 원 돌파하고 지금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에서는 좀 팔겠다라는 심리들이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그 업종의 시총 비중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10%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최고치가 2020년 8월에 14.4%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때보다 지금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업종 하면은 조금 이제 미래 가치를 먹고 좀 이제 사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거의 바이오의 전부였다면은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어떤 CDMO 같은 이런 쪽의 어떤 섹터들이 그런 그 흐름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넓게 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휴젤이라든가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많은 기업들이 정말 2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주변 업종들, 뭐 미용기기라든가 또 이제 뭐 치과 치료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그 범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산업 전반의 실적이 좀 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좀 방점을 찍은 것이 유한양행의 FDA 승인 소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지금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 제약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환경이 이제 좋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금리 인하 그 사이클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는 뭐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리포트들 보면 굉장히 제목이 공격적이에요. 뭐 제2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이오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역시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CDMO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그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또 약가 인하와 관련된, 역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제네릭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 바이오 업종이 하반기, 뭐 사실 이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시장의 중심에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정말
그 가격을 싸게 사신 분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해피하실 그렇죠. 것이고, 다만 이게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항상 뭐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최근에도 뭐 바이오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또 다른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바이오가 없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제 그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지금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스타 종목이고요. 다 리딩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는 쪽이 또 있을지 꼼꼼하게 또 분석 필요해 보이고, 잠시 후에 더 종목 접근법도 여쭤볼게요. 그 전에 삼바의 행방에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건희 대표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세 오늘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 윗꼬리에서 아무래도 차익도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100 이상까지 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하반기에서 또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CMO 쪽에 있어서의 기대가 또 들어간 게 아닐까 싶고, 그러면 9월에 하원 표결이 있으니 그럼 그때까지는 또 제한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이 전략을 지금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실적 좋은 건 알겠지만 혹시 이벤트 드리블성 성격으로 일단 다음 달까지만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질문의 답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의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단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냐 안 통과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보안법을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은 결국엔 통과를 시킬 겁니다. 언제 시기의 문제는 뭐 9월 말이 될지 뭐 10월 달이 될지 아니면 대선이 끝나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치인들의 협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결국엔 규제하려고 하는 쪽이 결국엔 첨단 산업 분야인데, 그래서 첨생법이라고 하는 게 첨단 생물 보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알약 같은 거 규제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첨단 생물 관련된 뭐 좀 CDMO나 CMO 같은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것들은 좀 규제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 미국이 겪었던 게 뭐냐면 약을 만드는 공장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다 어디가 있었냐면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다 중국에다 보내놨었거든요. 중국이랑 인도 쪽에 보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인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그쪽을 키워줄 게 아니라 우리 동맹국들, 우리 나라 안에 이걸 가둬놓자라는 이제 의지가 나온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뭐 100만 원을 가냐, 110만 원을 가냐, 뭐 120만 원을 가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좀 줄여나가는, 지금 여전히 고퍼거든요. 예, 50배가 넘어, 55배, 60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12개월 포워드가 그런데,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성장세를 유지한다. 만약에 본인들의 가이던스, 시장의 가이던스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40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결국에는 고포에서 저포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야 되는데, 저는 CDMO나 CMO 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 30배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 여전히 지금은 고퍼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상승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터진다고 해도 120만 원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져야지만 밸류를 좀 맞춰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적정 주가에 있어서 여러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삼바의 흐름, 대형주 단에서의 체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주는 삼바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 진짜 많잖아요. 오늘 알테오젠도 잘 나갔고, 뭐 특히 외국인이 펩트론을 다시 담네. 그럼 이쪽으로 또 순환의 매기가 가려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드실 거란 말이죠. 팀장님, 그냥 바이오는 ETF 사는 게 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적합한 투자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순환이 또 그 안에서 읽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투자 전략 주시겠습니까? 사실 조금 그 동떨어진 얘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바이오 업종을 주도하는 부분은 CDMO, 뭐 비만 치료제 또는 뭐 이제 플랫폼 관련 주별 이런 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역발상인데 오히려 전통 제약주 쪽을 저는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이 이제 뭐 하나 터뜨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5대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뭐 종근당, 또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못 갔죠.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쪽에서도 뭔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리포트 하나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관심이 바이오텍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전통제약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전통제약주들의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이제 이건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요. 바이오텍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이오텍이 뭐 그야말로 PR을 12개월 포워드를 갖다가 뭐 60배, 70배, 100배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에 전통제약주들은 아직까지 뭐 PER 뭐 20배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연 바이오텍보다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제약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뭐 약가인하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전통제약주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전통제약주들이 또 CDMO 사업에도 앞다퉈 진출을 하고 있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블루오션이 되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CDMO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는 사업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도, 그리고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런 전통제약주 쪽에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해주신 멘트와 일맥상통하네요. 이제 바이오도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 체력이 조금 탄탄한 쪽에서 이제 한번 시선을 둬보는 전략. 전통 제약 쪽에 있어서도 여러분 눈길을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통 제약주 돌려보시면 은근히 추세 또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호도와 함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를 만든 알테오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너무 멋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30을 넘어서요 쭉쭉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표님. 예. 결국에는 시총 1위를 오는 때가 왔습니다. 다만 이제 33만 1,500원에서 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차익을 좀 하고 싶어하는 성향도 뭐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있을 법도 한데, 근데 글쎄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의 의지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알테오젠 지금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뭐 최근 알테오젠 흐름 보면 그냥 그 플럽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좀 뭐 장난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한번 들었다가 뺐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별한 이슈는 어차피 9월 21일 날 있는 거고,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 최근 알테오젠 관련돼서 악재라는 거는 들리지 않고 있죠. 네. 다 호재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체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시총 1위 됐다고 또 뉴스에 막 열심히 쓰시던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예,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거기는 어차피 계속 빠질 거고 여기는 계속 올라갈 건데 당연히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분간은 에코프로 비엠이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총 1위가 뭐 누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알테오젠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한 5% 아까 올라가니까 뭐 6%까지 올랐는데 또 갑자기 또 난리가 났죠. 예. 모든 뭐 채빵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한번 올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따라오는 사람 있으면 또 팔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추세는 어차피 유한양행 다음이 뭐냐 지금 자꾸 이제 시장에서 찾는데 유한양행 다음은 이제 로열티 관련돼서는 알테오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에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 유한양이 이번에 빠졌다가 세론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갔죠.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타자는 그냥 알테오젠으로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이
완벽하게 콘크리트가 된 상황 속에서 상방 쪽에서의 변동만 나타나고 있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다음 이제 로얄티 키워드로 본다면 이제 다음 주자는 알테오젠에 있어서의 저력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도 체크를 해볼게요. 반도체는 진짜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눴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기간 순매수 상위에 반도체 있나 볼까요? SK하이닉스 있네요.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선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의 점수를 줄 수 있을지. 자, 이동근 팀장님. 네. 이제 반도체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나가야 할까요? 아마 지금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저 아래에서 진짜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구간은 그냥 거의 뭐 그쵸?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버틴다, 매집한다 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맞는지 점검받고 싶네요.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의 지금 영향권에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반도체 업종이 뭐 어제 오늘의 흐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엔비디아 영향권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이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시세를 보시면은 사실 반도체 업종이 아침에 비하면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침에 굉장히 좀 그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그 종목들도 보면은 굉장히 아랫골에 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저점 매수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강도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업종이 결국 이렇게 이제 뭔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금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 자체도 올랐었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거죠. 이게 앞뒀잖아요. 이제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이제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또 일말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제 뉴욕 시장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좀 엔비디아에 걸려 있는 어깨에 걸려 있는 그만큼 이제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처럼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력해 보이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좀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대응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픽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는데 또 반면에 있어서 또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 AI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HBM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확장의 국면에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국면이거든요. 결국 이런 흐름에서는 지금은 저는 반도체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노이즈에 스트레스 받을 거면 차라리 다른 쪽을 보는 게 더 맞고라는 단서까지.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어제도 한 3%대 내렸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또 추가 하방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일. 울고 있는데 뺨을 때린 건지요? 이건희 대표님. 그 리포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전에 나타났고 결국에는 또 하방 쪽으로 SK하이닉스는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수요가 둔화될 거다가 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동의가 될까요? 뭐 요즘에 애널리스트들 보면 네. 본인의 주관이나 뭐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약간 추세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추세? 예, 빠지면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높이고 그렇게 애널리스트 할 거면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은 약간 조금 뭐 줏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부지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 그러면 AI 수요가 준 게 아니라 AI 수요는 많은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지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줄 거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이 나와서 한번 D램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용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미리 선사재기를 하죠. 예, 그럼 아직은 사재기를 해석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사실 그 근거도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자꾸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다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든 그때는 무조건 살 기회입니다. 오, 상하방 상관없이요? 상하방 상관없이 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이던스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뭐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잘못하면 실망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는데 미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하루는 좋다고 그랬다가 하루는 나쁘다고 그랬다가 난리죠. 예. 예. 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도. 그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엔비디아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실적은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군데에서 보일 수 있는데 뭐 일단 TSMC 실적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5공장을 짓는데 그게 다 AI 수요 때문에 더 지으라고 지금 오더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아직은 수요단에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너무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우려인 것 같고요. 지금 하락은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28일 날 되고 봐야 이제 뭐 하이닉스를 여기서 15만 원까지 다시 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20만 원 이상으로 올릴지를 그 다음에 결정할 걸로 보니까 한마디로 쫄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보고 하면 됩니다. 예, 28일 날 아침에 네. 예, 보고 사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투심의 반영일까요? 원래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지수도 부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의 반영인 것 같은데 이때 핵심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수요 둔화가 맞는지, 그럼 그 수요 둔화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럴 때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나라 시간 29일 새벽 6시로 알고 있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돈 워리 구간으로서 우리 두 분의 프로의 시선은 살짝 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상승 상위단을 계속해서 수놓고 있는 쪽, 다름 아닌 딥페이크 악용 사례에 따른 보안 이슈 부각입니다. 사실 원래 보안주는요, AI 붙을 때 약간 후발단위 성격으로 올랐었던 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디지캡, 센즈랩, 한싹,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등등등 흐름 다 나오고 있죠. 흐름 좋습니다. AI가 발달할수록 특히 뭐 양자 컴퓨터 발달할수록 양자 암호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AI 보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숏텀으로 좀 움직였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딥페이크 얘기 나오면서 같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팀장님. 그런 상황에서 테마적 성격으로 반응을 좀 더 민감하게 하다 보니 시선이 쏠리기는 하는데 추가 여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됩니다. 뭐 오늘은 사실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테마성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조금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이제 주춤해 있는 상황, 지수가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또 이런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또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슈들이 나왔을 때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런 것들이 시세 연속성보다는 좀 일시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로 끝나는 그런 것들의 반복이었거든요, 결국. 근데 오늘 이제 이런 흐름들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상승폭이 큰 종목들 보면은 주가 자체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 자체가 워낙 저가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은 좀 테마성인 부분들이 있고 시세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책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적 드라이브 성격으로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워낙 이제 뭐 오늘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정책에 있어서까지 주름 잡히는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속성을 체크해 볼 수 있겠으나 이제 또 이벤트가 줄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땐 또 소강 국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적 성격도 같이 알고 있어야 한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면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LG 엔솔을 외국인이 어제까지 10거래 연속 담았다. 이거 대단한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는 건가? SK이노는 그래 뭔가 이제 뭐 100조 단위 뭐 에너지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니 그건 또 개별적 이슈라고 본다 하더라도 LG 엔솔과 삼성 SDI까지 이렇게 중심을 잡아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기는 늘 헷갈리게 하는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평가 주십니까?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아직은 안 좋다는 거죠. 아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 반등 바닥을 잡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를 하고 싶다. 네. 내가 저점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잡고 싶다라고 하면 한 종목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LG 에너지솔루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못 돌면 나머지는 다 못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트 업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가 나중에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소재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소재들은 지금 여전히 재고 부담부터 시작해서 가격 부담, 이런 지금 공장 설비가 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담들을 계속 떠안고 가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세트 업체가 조금 더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또 뭐 건식 공정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CATL 같은 이제 1위 기업과 대항마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 뭐 죄송한데 지금 그 불났던 회사보다도 지금 캐파가 더 적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추세를 지금 121선을 돌파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되 그럼 저항 지지선이 어딘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지지선이 121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추세전환이 되는 거고요. 다시 121선을 깬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꼬심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 한 종목만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LG 엔솔의 추세를 보는 게 맞고 지금 구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지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